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잡곡밥을 즐겨 먹는 분들이 많은데 잡곡밥은 다양한 곡식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쌀밥보다 더 많은 영양가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잡곡밥을 섭취할 때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잡곡밥은 흰쌀밥에 비해 씹기 어렵고 소화가 덜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위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그 영양가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현재 먹고 있는 잡곡밥이 올바르게 조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재료가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잡곡밥에는 어떤 식품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어떤 식품이 가장 적합한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잡곡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올바른 조리 방법과 적절한 재료 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을 고려하면서 잡곡밥을 섭취하고자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암이나 치매와 연관된 부분에 대한 주의사항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을 마지막까지 주의 깊게 시청해 주시고, 만약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클릭해 주시고 소중한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엔 오히려 건강을 중시하면서 잡곡밥을 더 선호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특히 당뇨 예방과 관리를 위해 잡곡밥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혈당 관리에 잡곡밥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잡곡밥에 함유된 수용성 식이섬유 때문이에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화를 늦춰 영양소의 급격한 흡수를 막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용성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고 당질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당뇨 관리에 탁월한 음식인 거죠. 게다가 잡곡밥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데 NK세포의 활성화를 도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기능도 있다고 해요. 특히 케모카인과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NK세포는 건강을 지키는 데에 필수적인 세포인데, 베타글루칸이 이 세포의 활성 수준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더불어 잡곡밥은 상기도 감염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어 콧물이나 코막힘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해요. 잡곡밥의 영양소에 집중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저작 활동이에요. 이러한 저작 활동은 뇌 활동을 촉진해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잡곡밥을 무분별하게 먹다가는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잡곡밥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좋을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현미밥은 잡곡밥 중 혼합이나 단독으로 많이 즐기는 종류 중 하나예요. 현미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어 당뇨 증상 개선에 효과적인 곡물 중 하나죠. 그리고 현미에는 페놀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뇌에 축적된 베타 아밀로이드 펩타이드의 분해를 촉진하여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하지만 현미밥을 섭취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현미밥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해요. 현미는 칼륨 함량이 높은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무력감과 우울증을 유발하며 근육을 약화시켜 심부정맥이나 심장마비와 같은 심장활동 악화에도 연결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또한 현미에는 무기비소의 농도가 높은데 이 무기비소가 몸에 축적되면 신경계 이상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로 사용할 때는 적정량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무기비소는 대부분 도정 과정에서 제거되지만 현미는 백미보다 도정 과정이 적어 무기비소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물이 담긴 그릇에 현미를 넣고 여러 번 헹궈주면 무기비소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준비한 현미의 양보다 6배 많은 양의 물을 넣고 2시간 이상 불리신다면 현미에 남은 무기비소의 양이 상당히 감소할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다면 1시간도 괜찮아요. 물론 불리기 위해 사용한 물을 밥을 지을 때 같이 넣으면 안 되겠죠? 밥을 지을 때에는 새로운 물을 사용해야 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현미밥을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소개할 잡곡은 보리예요. 보리도 혼합이나 단독으로 많이 즐겨 먹는 잡곡 중 하나죠. 이 보리에는 판토텐산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요. 이 판토텐산이 체내에 축적되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증가하는데, 연구에 의하면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은
이 물질을 적게 가지고 있다고 해요. 간단히 말해서 아세틸콜린이 많으면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보리는 찬 성질이 음식이라는 점이 한 가지 아쉬워요. 체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몸이 차가운 분들은 과식하면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보리를 섭취하거나 관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오래된 보리를 섭취하면 독성 물질인 아플라톡신이 생길 수 있어요.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먹지 말고 보리를 교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아플라톡신은 제거하기 어려워서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따라서 보리뿐만 아니라 모든 곡류를 저장할 때는 밀폐된 공간에 습기가 없는 곳이나 냉장 보관해 주세요. 곡류는 오래 보관하다 보니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에 신경 쓰는 게 중요해요. 또한 처음에는 괜찮았던 곡류에서 숨어있던 벌레가 나올 수 있으니 꺼낼 때는 쌓여있는 곡식을 안쪽에서 퍼올리며 순환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간단한 주의사항을 기억해 주시면 보리를 비롯한 곡류를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다뤄볼 콩은 검은 콩이에요. 검은 콩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활성산소는 만병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어서 제때에 제거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포 산화를 통해 암, 고혈압, 당뇨 등 다양한 질환과 노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검은 콩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제격이죠. 그런데 검은 콩에는 흥미로운 성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소플라본입니다.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폐경기 이후 나타나는 여러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더불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소의 작용을 막아 항암 효과도 갖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유방암에 걸린 경우입니다. 유방암 환자들은 이소플라본이 유방암 경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에스트로겐 과다 상태에서 유방암이 확인된 분들은 검은 콩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검은 콩에는 사포닌도 풍부한데요. 검은 콩이 좋다고 해서 과도하게 섭취하면 사포닌이 너무 많이 흡수되어 요오드 결핍을 일으켜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게다가 사포닌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적혈구 세포막을 파괴시켜 철분 배출을 유도해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곡밥에 넣는 재료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면서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봤어요. 특정 곡식만 많이 섭취하는 건 조심해야 해요. 또한 잡곡밥을 먹는 이유 중 하나인 식이섬유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식이섬유는 장에 나쁜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과다 섭취하면 좋은 영양 성분도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골다공증이나 빈혈을 유발하고 영양분 흡수율이 떨어져 어린이의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또한 소화 기능이 약한 어린이나 노년층의 경우에는 잡곡밥보다 흰쌀밥이나 9대1 정도의 잡곡 비율로 밥을 지어 먹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식이섬유는 주변의 수분을 흡수해서 팽창하는 특징이 있는데 과도한 섭취는 장내 수분 부족을 일으켜 변비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한 날에는 수분 섭취도 늘려주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먼저 현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미는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신장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신 분들은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해요. 다음은 보리인데 치매 예방에 좋지만 보관 시에는 밀폐된 공간과 습도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은콩은 항암 효과와 활성산소 제거에 좋은데 유방암이나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 전에 주의가 필요해요. 잡곡밥에 들어가는 다양한 곡식들이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 상태에 맞춰서 적절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